신혼여행에 그 사람을 부른 거야? 부른 게 아니라 그냥 겹친 거야. 겹쳤다고? 전화도, 방도, 아침도, 밤도 다 겹쳤어? 진짜 우연이야, 오해라고. 내가 이상한 거야? 아내가 다른 남자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본 내가? 이 대화 뒤 이 부부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다. 결혼한 지 한 달. 민수와 지연은 새신혼 부부다. 결혼식에서 교환한 반지는 아직도 빛이 난다. 주변 사람들은 축하했고 축의금을 냈다. 모두가 이 부부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이 신혼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것인지, 그리고 그 무너짐의 씨앗이 이미 결혼 전부터 심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민수와 지연은 신혼 휴가를 계획했다. 오래 계획할 수 없었다. 직장이 바빴기 때문이었다. 특히 지연은 최근 들어 일이 많아졌다. 팀장님의 특별한 사업 때문에 자신이 자주 투입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휴가는 꼭 필요했다. 회사도 사람도 모두 잊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신혼부부가 가져야 할 그런 시간을 말이다. 민수는 여행지를 골랐다. 조용한 리조트, 해변, 누군가의 시선이 닿지 않을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아내를 알아가고 싶었다. 출발 전날 밤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간은 밤 11시를 넘었다. 일반적이지 않은 시간이었다. 특히 내일 새벽 출발을 앞두고 있었기에. 민수는 거실에서 짐을 확인하고 있었다. 아내는 침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문을 닫지 않았기에 목소리가 들렸다. 네, 거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의 톤은 이상했다. 조심스러웠다. 마치 누군가를 피하려는 듯한 말투. 누구 전화야? 아, 회사에서. 내일 제출하는 자료 좀 확인하라고.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직도 회사에서 연락이 오나 보다 정도로. 신혼이면서도 업무에 충실한 아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민수의 첫 번째 착각이었다. 지연은 통화를 마친 후 욕실로 들어갔다. 오래 있었다. 30분 정도. 민수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내가 스킨케어를 하는 건가 보다 정도로. 하지만 후에 알게 될 일이지만, 지연은 욕실에서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있었다. 최근 통화 목록에서, 그리고 카톡 기록에서. 그것은 중요한 신호였다. 삭제해야 할 기록이 있다는 신호. 무언가 숨길 것이 있다는 신호. 침실로 들어온 지연은 민수 옆에 누웠다. 하지만 몸이 닿지 않도록 조심했다. 마치 접촉 자체가 죄책감을 드러낼 것 같아서. 내일 일찍 일어나자. 해 뜨는 거 보고 싶어. 대답은 있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다. 민수는 아내를 안으려 했다. 신혼부부가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스킨십. 하지만 지연은 몸을 돌렸다. 피했다. 뭐야? 피하는 거야? 아니, 피곤해. 내일 여행이니까 미리 자고 싶어? 거짓말이었다. 피로는 변명이었다.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이 밤 지연의 마음은 리조트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휴가지에 도착한 첫날 저녁. 민수와 지연은 체크인을 하러 리조트 로비로 내려갔다. 리조트는 고급스러웠다. 해변이 보이는 위치. 조용했다. 정확히 민수가 원했던 그런 곳이었다. 체크인을 진행하던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 씨? 그 목소리에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마치 얼음이 되는 것처럼. 민수는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는 지연의 직장 상사인 정우 팀장이 서 있었다. 30대 중반의 남자. 회사에서는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지연이 자주 언급했던 팀장이었다. 어라, 이렇게 만나네. 근처에 일정이 있어서 왔는데. 아, 정말 우연이네요.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지연이 여행지를 정한 방식, 지연이 마음이 당기는 곳이라고 했던 이유. 그것은 사실 정우 팀장이 추천한 곳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우의 등장 방식.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고급 리조트에서 우연히 만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지연의 반응. 놀라움이 아니라 당황함이 보였다. 마치 민수 앞에서 우연인 척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보였다. 그 밤의 저녁 식사는 삼각관계의 모습이었다. 정우는 지연을 자연스럽게 대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색했다.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사람이 대하는 태도였다. 민수는 그 광경을 지켜봤다. 아내가 상사와 나누는 대화. 그 대화 속의 뉘앙스들. 웃음의 정도. 시선의 교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방으로 돌아온 후 민수가 물었다. 아까 그 사람 회사 상사 맞지? 응. 맞아. 근데 왜 미리 말 안 했어? 뭘. 그럴 줄 알았으면 말했지. 진짜 우연이야. 근데 왜 미리 말 안 했어? 같은 질문을 2번 했다. 그것은 민수도 자신의 의심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증거도 없고 증명도 없었다. 단지 불안이 있을 뿐. 괜히 신경 쓸까봐. 우리 여행에 누구 옆에 있는 게 신경 쓰일까 봐서. 그것은 합리적인 대답이었다. 남편이 다른 남자의 존재 때문에 불안해할까봐.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것. 일종의 배려다. 하지만 거짓말에는 그런 기술이 있다. 작은 진실 위에 큰 거짓말을 쌓으면 전체가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웠지만 자지 않았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화면이 얼굴을 밝혔다. 밤 1시, 2시, 3시. 계속 민수는 눈을 감은 척했다. 하지만 아내의 움직임을 모두 관찰했다. 지연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다. 문제는 그것이 민수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와의 대화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순간 지연이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욕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그 안에서 지연은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전화일 것이다. 음성 통화. 기록이 남지 않는 통화. 민수는 그것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지만 욕실의 문이 막았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30분 후 지연이 나왔다. 얼굴을 씻은 후 그리고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언가가 깨졌다. 그것은 신뢰였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 깨진 자리에는 의심이 자라난다. 민수는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증거도 없었다. 여행은 계속되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깼다. 지연은 이미 침대에 없었다.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샤워를 하는 것 같았다. 30분 후 지연이 나왔다. 평소보다 신경 쓴 듯한 모습이었다. 메이크업이 좀 더 정교했고 입은 옷도 리조트의 일상복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옷처럼 보였다. 어디가? 아, 리조트 스파 좀 가려고. 한번 가봐야지 싶어서. 거짓말이었다. 민수는 느꼈다. 그녀의 표정, 그녀의 말투, 그녀의 눈빛에서 혼자 가려고? 응. 너는 수영장에서 쉬어. 나중에 만나자. 지연은 시간이 급한 듯 가방을 들었다. 뭐 이렇게 서둘러? 스파 예약이 있어서 가야 해. 그것도 거짓이었다. 스파는 리조트 고객이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었다. 민수는 지연이 나가는 모습을 봤다. 복도를 지나가는 그녀의 뒷모습, 그리고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탔다.
잠깐 기다렸다. 5분, 10분. 그리고 민수는 복도로 나갔다.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호텔 배치도를 확인했다. 스파는 지하 1층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3층 방향으로 갔을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는 정우의 방이 있을 그 층. 민수는 계단을 통해 한층 위로 올라갔다. 회랑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호텔 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이 포착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러다 멈췄다. 앞쪽에 지연이 보였다. 누군가의 방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렸다. 정우가 나타났다. 민수는 그 순간을 봤다. 정우가 지연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그 순간 민수의 세계가 무너졌다.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 모든 의심이 옳았다. 모든 거짓말이 들통났다. 민수는 그 방 앞에 서 있었다. 오래 서 있었다. 얼마나 오래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 같았다. 방 안에서는 소리가 났다. 웃음소리, 그리고 다른 소리들. 민수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들. 그는 그 자리를 떠났다. 뛰지 않았다. 차라리 더 처절했다. 천천히 무겁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공허함만 남았다. 1시간.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지연이 돌아왔다. 흐트러진 머리, 비틀거리는 걸음, 눈빛이 다른 누군가의 눈빛. 당신 뭐 했어? 나가지 않았네. 스파가 너무 붐벼서 예약이 안 됐대. 그것은 민수가 한 말이 아니라 지연이 예상한 대사였다. 마치 이미 준비된 답변처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천장을 봤다. 뭐야? 기분 안 좋아? 아니, 괜찮아. 뭐 하는 거야? 나랑 얘기해. 할 얘기가 없어. 지연은 그 말에 당황했다. 자신의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했어. 나 팀장님 만났어. 누구? 정우 팀장. 로비에서. 또 거짓말이었다. 로비가 아니라 3층 방이었다. 아니, 방 아니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본 것을 말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더욱 깨뜨릴 테니까. 오후 수영장에서 민수는 선베드에 누워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신혼부부가 하는 일이었다. 아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아내를 바라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때 멀리서 지연이 누군가와 웃으며 걸어오는 게 보였다. 정우였다. 정우는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여기 있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마치 연인들처럼. 아내와 남편이 아닌 연인들처럼. 정우는 지연의 손을 살짝 터치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터치. 민수는 그것을 봤다. 아내와 상사의 자연스러운 동선. 마치 함께 온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모습. 아, 남편분도 같이 오시지 그랬어요. 그 말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살짝의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마치 지연이 혼자 올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초대받은 적 없는데요. 민수의 말은 차가웠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냉정한 톤이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뭔가를 재빨리 판단하는 것 같았다. 자신이 조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냥 회사 얘기 좀 했어. 팀장님도 휴가 중이셨고. 어제 우연히 만났으니까. 그 설명은 부족했다. 어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그리고 오늘 아침의 진실도. 그리고 침부터 정우와 함께 있었다는 것. 민수는 모르고 있는 척했다.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더 나았다. 회사 얘기 좀 했어라는 표현. 그것이 전부인가? 정우는 좀 더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이 그를 멈추게 했다. 편한 대로 하세요. 그것은 초대장이자 동시에 퇴장장이었다. 정우는 상황을 읽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럼 좋은 시간 즐기세요. 저는 구경을 좀 하고 올게요. 그는 떠났다. 지연을 빤히 보며 떠났다. 나중에 보자는 메시지를 눈으로 전하며. 저녁이 되자 지연은 민수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민수는 받아주지 않았다. 미안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면 왜 거짓말을 해? 그 질문에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정말 우연이야? 진짜야. 내가 뭐 하려고 거짓말을 해. 그럼 이 모든 게 설명이 돼? 어젯밤 그 전화, 욕실에서 1시간. 오늘 아침부터 그놈이랑 있던 거?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뭘 알고 하는 얘기야? 충분히 다 알아. 민수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했다. 그건 팀장님이랑 친하니까. 아침에 우연히 봐서. 우연. 지연아, 너 정말로? 그것은 마지막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지연은 또 거짓말을 했다. 우연이라는 게 정말 우연이야. 그것은 변명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변명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낡은 거짓말이었고 너무 많이 반복된 거짓말이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휴대폰을 요구했다. 휴대폰 좀 봐. 뭐 하는 거야? 그냥 봐. 지연은 휴대폰을 건네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증거였다.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숨길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였다. 왜 안 보여줘? 개인 정보도 있고. 우리가 부부잖아. 맞지만 그래도. 대화는 악순환에 빠졌다. 물어보고 대답하지 않고 더 의심하고 더 거짓말하고 결국 그 밤 어떤 진실이 드러났다. 민수가 지연의 휴대폰을 들었다. 핸드폰 비번 풀어. 안 돼. 이건. 빨리 풀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했다. 이제 모두 끝났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풀었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있었다. 모두 정우 팀장과의 메시지였다. 오늘 만날 수 있어?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 너 정말 예뻐. 내가 승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어제 너랑 있던 시간 최고였어. 변한 지금도 우리 계속할 수 있지? 메시지는 계속되었다. 낭만적인 것도 있었고, 거래적인 것도 있었고, 노골적인 것도 있었다. 그리고 통화 기록. 어젯밤 11시, 그리고 오늘 아침, 그리고 리조트에 온 후로도 수십 번. 그 순간들이 모두 민수가 본 장면과 일치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단 한 가지 진실만 남았다. 지연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그것. 그 밤 지연이 고백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미안해. 그 말로는 부족했다. 언제부터야? 지연은 대답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혼 전부터. 그 말이 모든 것을 뜻했다. 그들의 신호는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지연이 정우와 사귀는 동안 민수는 지연을 알았다고 생각했다. 지연과 결혼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결혼식장에서 교환한 반지도, 하늘 아래 세운 서약도, 모두가 축하한 그 축복도 모두 거짓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럼 지난 6개월 너의 승진들은?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 모두 다 그놈 때문이야?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다. 민수가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지연의 모든 주요 프로젝트는 정우가 주도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서 지연을 돋보이게 한 것도 정우였다. 심지어 지연의 이름으로 올라간 기획안의 대부분은 정우가 작성한 것이었다. 결국 지연의 경력은 정우와의 관계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성공도 승진도 인정도 모두. 우리 이게 뭐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라기보다는 절망의 떨림이었다. 나는 누구하고 결혼한 거야? 내가 알고 있던 지연은 누구고 지금 너는 누구야?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눈물도 진실인지 거짓인지 민수는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아내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남편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것이 이 여행의 종말을 나타냈다. 비행기 탑승, 이코노미 클래스. 지연과 민수는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다. 창밖의 구름을 바라봤다. 또는 눈을 감았다. 3시간 30분. 그 시간 동안 그들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지연은 몇 번이나 말을 걸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았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어떤 사과도 의미가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결혼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날 밤. 집은 여전히 신혼집이었다. 함께 꾸민 가구들, 함께 선택한 그림들, 함께 놓은 장식들. 모든 것이 함께를 가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모두 거짓의 증거가 되었다. 우리 잠깐 거리 두자. 그것은 이별의 다른 표현이었다. 잠깐이라는 표현은 희망을 주려는 것이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라는 것을. 이미 멀어졌잖아. 그 말에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지연은 짐을 쌌다. 옷, 신발, 화장품, 그리고 개인적인 물건들. 모든 것을 챙겼다. 어디 가는 거야? 잠깐 친구 집에 있을 거야. 거짓이었다. 아마도 정우의 집일 것이었다. 민수는 알고 있었다. 지연이 짐을 들고 문을 열었다. 지연아. 그것이 마지막 부름이었다. 지연은 뒤를 돌아봤다.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야? 미안해. 그 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거짓말은 들키는 순간이 아니라 시작되는 순간부터 관계를 무너뜨린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거짓말이 나쁜 이유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만이 아니다. 거짓말이 나쁜 이유는 그것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신뢰가 없으면 사랑도 없다. 신뢰가 없으면 결혼도 없다.